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제가 독서 리뷰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여러모로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아요. 사실 책을 그 사이에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이번 책은 Midnight Library, The Midnight Librar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한 이유는 이 책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책에 있는 가장 뒷부분에 한 그 가장 이 책 핵심을 찌르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노라예요. 노라라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주인공인데 이 노라라고 하는 주인공은 본인의 SNS에 자살 글을 올립니다. SNS에 자살 예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감상에 젖어 방금 전에 올렸던 SNS 자살 글을 지우고 다른 글을 썼습니다. 그 제목은 내가 배운 것들 이라고 한 제목의 SNS 글이에요. 이 SNS 글은 이 노라 주인공이 쓴 SNS 글은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내가 배운 것들. 한때 온갖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쓰는 글입니다. 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살지 못하는 삶을 아쉬워하기란 쉽다. 다른 적성을 키웠더라면, 다른 제안을 승낙했더라면 하고 바라기는 쉽다.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재테크를 더 철저히 할 걸, 더 인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밴드 활동을 계속할 걸, 오스트레일리아로 갈 걸, 커피 마시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걸, 망할 요가를 더 많이 할 걸, 사귀지 않은 친구들, 하지 않은 일,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 낳지 않은 자녀를 그리워하는 데는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날 보고 그들이 원하는 온갖 다른 모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건 어렵지 않다. 후회하고 계속 후회하고 시간이 바닥 날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후회하기는 쉽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삶이 아니다. 후회 그 자체다. 바로 이 후회가 우리를 쪼글쪼글 시들게 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지 못한 삶들이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모든 곳을 다 방문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으며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삶에서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여전히 느낄 수 있다.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기지 않아도 승리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다 듣지 않아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세상 모든 포도밭에서 수확한 온갖 품종의 포도를 다 먹어보지 않아도 와인이 주는 즐거움을 알 수 있다. 사랑과 웃음과 두려움과 고통은 모든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된다. 우리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앞에 있는 와인을 음미하고 연주되는 음악을 듣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다른 삶에서처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살아 있으며 동일한 범주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한 존재만 느끼면 된다. 모든 것이 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무한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늘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품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자. 가끔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자. 어느 세상에 서 있든지 간에 머리 위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 어제 나는 내게 미래가 없다고 확신했다.
도저히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엉망진창인 삶이 희망으로, 잠재력으로 가득 차 보인다. 살아보지 않고서는 불가능을 논할 수는 없으리라. 삶에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다. 그래도 난 살고 싶을까? 그렇다. 그렇다. 1000번이라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로써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주인공 노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기 이 책 제목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요. 이 책의 여주인공인 노라가 이성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직장에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작가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누군가는 이제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자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혹한 그 현대인의 자살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소설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주인공은 그런 이유에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에서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녀는 죽음과 삶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여기 책 제목 Midnight Library라고 하는 자정의 도서관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긋하게 나이가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 할머니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지금 너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지금 도서관에는, 이 라이브러리 도서관에는 수많은 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읽어볼래? 경험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너는 여기에 있어. 근데 이 시간에 이 여자 주인공은 저 빨리 죽고 싶어요.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이 도서관 나가가지고 나 죽게 해주세요. 나 더 이상 싫어요. 이런 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다독이는 거죠. 알았어.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여기 또 다른 너의 이야기들이 있거든? 이 도서관 안에. 그거 한번 경험해보는 거 어때? 좀 아쉬웠던 순간 없었어? 그때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너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너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노라의 자살 시도를 한 우리 여주인공 노라의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감이 잡히실 텐데, 노라가,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노라가 다양한 본인이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펼쳐졌을 다양한 그녀의 또 다른 삶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부분에 쭉 읽어들었던 그 장문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는 거 괜찮아. 괜찮아. 죽지 마.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결론이거든요. 삶에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소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나요? 본인의 다른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저 선택을 했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았을 텐데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그 아쉬웠던 순간을 모두 경험한 노라는 여주인공 노라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난 살고 싶을까? 쭉 다 살아보니까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살고 싶어. 생각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이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였던 거야. 되게 중요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본인이 본인의 다른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라가 이제 이때 각자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이 경험했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요. 정말 많아요. 노라는 록스타가 돼보기도 하고요. 올림픽 국가대표, 수영 국가대표가 돼보기도 하고 음악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교수, CEO, 비서, 셰프, 빙하학자, 기후변화, 기후학자, 고개사, 나무 심는 사람, 회계 담당자, 미용사, 계산책 전문가, 회사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호텔 접수원, 호텔 청소부, 정치가, 변호사, 가게에서 물건 훔치는 좀도둑, 해양보호단체 대표, 매장 직원, 웨이트리스, 현장 관리직, 유리공예가 그 외 1000가지 다른 직업을 거쳤습니다. 어디에서? 이 책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판타지적으로 묘사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야, 내가 옛날에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를 이 책에서는 가상의 주인공 노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가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그 수많은 직업들, 그때 그 시점에서 그렇게 선택했을 때 펼쳐졌을 그런 인생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고요. 이 책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라가 이해하게 돼요. 본인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비관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 이런 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비난과 스스로 스스로 낙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게 싹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이제 있잖아요. 그 행동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따라오는데 예전에 막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 오빠가 구해주질 않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는 오빠에게 너무나 감정이 상했었어. 그런데 과거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쫙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오빠가 자기를 구해주지 않은 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오빠는 그 수영을 해가지고 뛰어 들어가지고 어린 노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노라의 오빠는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저 멀리서. 근데 그걸 노라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본인이 과거에 오해했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오빠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이 풀려요. 하나씩 오해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남자친구, 그 사람과 정말 예전 첫사랑,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때 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본인의 실수로 뭐 등등등으로 해서 인연이 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정말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사람과 인연이 되는 그런 경험도 해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결혼 생활이 막상 환상적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림픽 국가 수용대표가 대표가 된 과거도 있어요. 과거로도 돌아가 봐요. 그래서 수영대표에서 메달도 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하고 막 열심히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연을 다니는 그런 사람도 살아봅니다. 그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SNS 인플루언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삶도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보고 평범한 삶도 살아보고 다양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전 세계도 또 돌아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건 거예요. 내가 너무나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대한 포도밭을 소유하거나 꼭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석양을 꼭 봐야 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넓은 집과 완벽한 가정도 필요치 않다. 그저 잠재력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잠재력 덩어리다. 잠재력 덩어리였다. 왜 전에는 이걸 몰랐지? 라고 노라는 모든 과거를 자기의 도서관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 다양한 선택으로 뻗어나갔던 그런 다양한 본인의 또 다른 본인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삶을 다 모두 경험하면서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잠재력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노라는 사실 잠재력 덩어리였다. 그리고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모두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잠재력입니다.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갇혀진 환경이 아닙니다. 부자가 됐건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요? 잠재력은 포텐셜. 잠재력 refers to potential.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진짜 재벌가의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그쵸?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또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경험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반반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쵸? 돈이 많은 집에서도, 재물이 많은 집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집,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도 또 안타까운 사건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성이 굉장히 많건 명성이 별로 없건 평범한 사람이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책을 소개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은 왜 이 고민을 했냐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 전개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그냥 책 읽기를 좋아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독서 리뷰를 유튜브에서 하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꼴에 이 책 읽었다고 진짜 굉장히 힘들고 정말로 나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딱 왜냐면 이 책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책을 딱 소개하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아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생각을 할까. 그쵸? 뭐 제가 상상도 못하겠죠.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노라는 어쨌든 가상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책을 지으신 우리 맷 헤이그라고 하는 우리 영국 작가님이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을 인터뷰를 하셨겠죠.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셨겠는데, 본인이 정말로 그런 자살 충동까지 느꼈을 정도로의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는 또 모르고, 그쵸? 그래서 저는 독서 리뷰를 그냥 단지 책 내용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되게 조심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책도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거 책을 리뷰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왜냐하면은 너무나 내게는 좀 묵직한 주제여서 뭐 그런 생각이 뭐 그냥 스스로 들었어요. 스스로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며칠간 할까 말까. 그러다 그냥 안 하고 그냥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영상 다른 영상 만들고 뭐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뭐 비도 서울에 비도 막 추적추적 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그래, 그래도 이 책이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내 잔상에 이렇게 남는데 그래도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랬던 거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추가로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뭐 접어놓은 페이지는 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책 내용보다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뭐랄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내가 이때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사실 저는 얘 과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제가 MBTI가 굉장히 감정이 결여된 ESTJ, STJ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해요. 저는 이렇게 감정을 어루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취약합니다. 제가 스스로 제 약점인데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저는 과거 지난 일은 별로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크게 뭐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일에 대해서. 왜냐면 제 성향에서 저는 현재가 되게 중요하게 늘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와 앞으로. 예. 근데 이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이 도서관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노라가 선택했던 삶은 사실 모든 다른 사람의 꿈이었다. 결혼해서 펍을 운영하는 것은 남자친구 댄의 꿈이었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는 것은 친구 이지의 꿈이었고, 같이 가지 못한 후에는 자신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단짝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빠의 꿈이었고, 노라가 어릴 때 북극에 관심이 있었고 빙하학자가 되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꿈마저도 학교 도서관에서 앨런 부인과 나눈 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밴드 이제 활동도 밴드 멤버로도 또 나와요. 자기 옛날 밴드가 또 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밴드가 되는 그런 삶도 살아보는데, 그 밴드명이 라비린스예요. 라비린스는 자기 오빠의 꿈이었다. 어쩌면 그녀를 위한 완벽한 삶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딘가에 틀림없이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살아볼 가치가 있는 인생을 발견하려면 더 큰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걸 노라는 깨달았다. 앨런 부인의 말이 맞았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체스판에 말이 남아있는데 게임을 포기하는 선수는 없다. 왜 제가 이 대목을 좀 추가로 읽어드렸냐면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이때 이런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런 꿈이 사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였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실제로 정말 내가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조차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팔랑귀 그쵸?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남의 꿈이 내 꿈이 된 건 아니었는지, 그런 꿈들이 정말 많았던 건 아니었는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였을까?
뭐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은 좀 가볍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그 여자 주인공 노라가 그 인플루언서가 된 적도 있다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 이 문구를,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웃었는데, 노라, 우리 여주인공 노라는 어떤 삶에서는 여행 블로거로서 무려 175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렸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거의 그 정도 된 인플루언서 삶을 산 적도 있었어요. 이 책에서.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그녀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찍힌 것이다. 로마를 주제로 한 동영상도 있었는데 제목이 로마 테라피였다. 로마 테라피 웃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실제로 상상만 하고 그냥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거를 소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라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 가지고, 야, 너가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삶을 살았을 거야. 무슨 이런 삶은 이렇게 펼쳐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너는 인생을 살아갔을 거야. 그런 걸 쫙 보여주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버로서의 삶도 이 책에 등장했다는 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픽션 인물인 노라가 찍어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타다가 빠진 거. 그게 가장 이제 인기 많았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 한 학기, 대학원 시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제가 한 학기 수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읽을 때 더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베네치아에 저도 한번 유튜브 곤돌라 타다가 의도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네, 이렇게 The Midnight Library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읽어도 좋고요. 좀 무겁게 여러분들이 나 진짜 이거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갖고 읽으셔도 좋고, 또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무슨 책이지? 책 제목이 좀 매력적인데 Midnight Library 궁금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하지만 잘 쓰인 책은 맞다.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은 책이에요, 여러분. 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살 시도를 앞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분들의 그런 아픔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픔과 슬픔과 또 그런 낙담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책 한 권으로 어떻게 이렇게 헤아릴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소설 주인공은 어쨌든 그런 상황, 픽션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고 이 책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드린다라는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다음을 읽고 있는 책은 협찬을 받은 책입니다. 그 미국 부동산 2025년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아마도 그 책으로 리뷰를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정말 제 독서 리뷰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Midnight Library, written by 매트 헤이그 작가님의 Midnight Library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